오늘 바른신학 세미나 오늘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92쪽에서 121쪽까지 오늘 전반부와 후반부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참고하시고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쉽지는 않고 뭐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개정판을 좀 내야 되겠다. 좀 더 쉽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출판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환단고기에 대하여 그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자, 전문 신학자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전문 신학자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전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단고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한민족의 3대 경전이라고 하는 천부경 3.1신고 참전 개경인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신학적으로 풀려면 서방신학과 동방신학, 2000년 신학을 다 알지 않으면 또 본질을 알지만 않으면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방신학 하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인데 그 수준 가지고서는 우리 한민족의 3대 경전 저는 그걸 원시복음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자인데 이 역사신학에 관한 책을 서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저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할 때 역사신학자들은 조직신학이 아주 약하거든요. 빈약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지만 저를 택하여 주셨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학문을 공부해야 되느냐? 기독교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첫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경건하면 기도와 금식, 뭐 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와 금식, 찬양, 그것이 우리가 경건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성경에 게시된 것이, 그거는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또 이 자연에 게시된 걸 일반 계시인데 모든 계시의 영역,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강하게 설명했던 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래서 1734년에서 35년 사이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고 철학자고 과학자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신앙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만이 아니라 철학이나 과학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 그것이 전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이 기도만이 아니라 또 예배생활만이 아니라 이런 학문 연구 자체도 전부이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오늘 제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어려운 왜 학문적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게 개신교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개신교인만은 아니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성과 지성을 반대 개념으로 알아요. 이렇게 지성.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성이 약해야 된다. 지적인 그 능력이 많으면 영성이 약해된다. 이런 것이 잘못 호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성을 가진 자들이 영성이 없어서가 문제지 사실 지성과 영성은 상호 교류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안 하겠지만 오늘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 얘기하잖아요. 지성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현상계에 있는 3차원 세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결국 영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지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현세에서의 삶의
그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교회 생활만 하면 영성이 깊어지냐? 그건 아니죠. 이 험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현 삶에서 부딪히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 뜻대로 구현하는 거. 그게 바로 영성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성은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상의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어요. 사상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귀신 들림, 마귀가 잘못된 이 지성의 세계를 차단해 영성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신학을 배우면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 다음에 신학 밑에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죠.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 사상, 정치의 자각을 귀신 들림 현상, 막 그렇게 엑소시스트,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상에 그한 바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역할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고, 그것 때문에 마귀의 미혹으로 이끄는 사상의 견고한 진들이,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문화. 이렇게 쭉 많은데, 이런 그 신학과 철학과 사상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른 신학의 저는 오늘 이제 신학이나 철학이나 정치, 문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로 하는 얘기는 역사적이죠. 특히 오늘 기독교인들도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상당수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의 견고한 진이 신학, 철학, 정치, 문화, 여기다 하나 더 오늘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역사입니다. 잘못된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방해 역할을 해요. 한국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오늘 한국 사람들이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물론 복습의 차원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왜 오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또 심지어는 역사학을 공부한 대학교 때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면 대충 한국 역사를 다 알잖아요. 다 배웠으니까. 거기에 무슨 또 역사를 또 배우느냐? 이유가 있냐?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속사와 구속사,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는 구속사와 세속사는 별개가 아니에요. 구속사를 기록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죠. 특별계시. 세속사를 기록하는 게 일반 역사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으로서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반 역사는 세속사로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계가 없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는 이 세속사 속에서 뭘 이룬다? 구속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사에서 구속사를 발견하려면 무슨 도구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하죠. 거기다 플러스 저는 오늘 지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속사가 왜곡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 왜곡된 역사를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 생략하고. 보통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역사, 특히 신학자로서 왜 역사를 공부하느냐?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는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지성에 의한 왜곡된 역사를 고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제 한 2차례 정도 공부했나요?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충격적이죠.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배울 내용은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뭐다?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리겠죠. 그렇잖아요? 백 목사가 가르치는 역사가 맞든지 틀리든지, 아니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가 맞든지 틀리든지,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하고 상반된 거의 대부분 겹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는 뭐냐면, 우리 한국 역사가 너무 왜곡이 되고 말살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503년간 통치를 받았죠. 이것도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36년간 강점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만 생각하지 중국이 503년간 조선시대에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고 역사를 말살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530년, 또 일본이 36년간 박탈해서 그들의 야망이 뭘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끊임없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삼키기 위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없애버려요. 영토를 지배하는 것만 가지고 영혼이 뭐냐? 역사예요. 인간의 몸에 비하면 역사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그 민족의 정신이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말살하거나 혹은 왜곡을 시키겠지.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중국에 503년간 일제 36년간 지배받았다면 그 과정 중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 한민족의 정신인 역사를 말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다.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삼국유사, 삼국사계, 삼국유사인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대주의에 의하여 또 불교의 관점에서 얼마나 왜곡이 되고 얼마나 말살이 됐겠냐. 그 의심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쇼츠라고 하는 게 동영상도 아니야.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막 웃고 잊어버려.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요새는 AI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뭐 해주면 걔네들이 다 알아서 그걸 다 정리해 주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다 바보들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지 않고 바보들이 되면 지배당하기가 쉽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서로 부분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제가 신학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잘못하면 지옥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 사상의 견고한 진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에 따라 널널하게 엉터리로 신앙하다 저는 지옥 갔을 거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를 신학자로 택해 모든 걸 차단하고 40년 동안 골방에서 혼자 연구하게 해서 이쪽으로 완전히 사상의 도시가 건설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2000년 신학을 다 합니다. 서방신학, 동방신학 다 알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경적 신앙을 따라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죠. 제가 깨닫고 경험한 것, 성경이 가르치는 것, 2000년 신학에서 우리 선조들이 가르친 거를 우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같이 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곁길로 흘러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돼요. 잃어버린 역사, 왜곡되고 말살된 역사. 지금 제가 하는 건 주관적 얘기 아니에요. 다 역사 사서에 있는 얘기예요.
사서에 있는 얘기 가지고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역사는. 좀 한마디만 더 하면 귀중한 한민족의 상고사에 대한 귀중한 우리 민족은 그 기록의 민족이에요. 조선 500년 조선실록, 왕조실록은 최고입니다. 사관들이 왕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이렇게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막 소실되거나 전쟁으로 인해 소실되어 없어지거나 침략당해서 압수당하거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삼국사기가 어떤 폐해를 갖고 상류사 어떤 폐해를 갖고 그러니까 막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상고시대에 그 많은 그 귀한 사료를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남은 게 환단곡이 하나.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왜 남겨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이 시간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 상고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계획이 뭔가 이거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복이 많습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위대한 책에서 제 지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런 책을 쓸 만한 위대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일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진주와 같은 사상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기회예요. 오늘 여기 물론 사정 때문에 못 온 분들도 있겠지만 안타까워요. 이 귀한 기회를 놓치고 저자 직강인데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참 저자 직강이라고. 아유 뭐 말은 뭐예요. 알아듣질 못하니. 직강인데 이 귀한 시간은 딴 일로 그런 사정이 있겠죠. 아픈 분도 이해가 되지만 가능한 한 앞으로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서 배우셔요. 무지하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냐? 중국의 국수주의적 역사 해석에 대해서 오늘 첫째 시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걸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눠드렸죠? 네, 그것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자료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좀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정리해서 이거 제목이 뭐냐면 중국 삼황 오제와 하운주의 계부. 지금 역사 공부예요. 자, 요거를 제가 좀 쉽게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공부할 때 요거를 좀 붙들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이제 오후에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 나눠드렸죠. 이렇게 칼라폴한 거. 요거는 두 번째 나눠드릴 거예요. 네. 지금 하면 이거 보고 그림 공부 보고 이제 집중이 안 될까봐 아직 안 나눠졌죠. 네, 이거 둘째 시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국의 국수주의적 역사에서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이 자료를 꼭 좀 함께 비교하면서 보세요. 아까 책 92쪽부터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핵심만 딱 잡아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결국 그거예요. 이제 중국의 한족이라 그러죠. 저 한문 잘 못하니까 한족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중국 민족을 얘기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요 한 같은 발음이지만 다르죠? 발굴한이 맞나 이거? 맞아요? 네. 예. 이렇게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한족 할 때 같은 한족 발음이지만 다르다는 거. 요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그러고
요 한족이라는 단어는 화하족이라고 하는 화하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한족은 한민족은 우리도 한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한민족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한민족 상고사에 대하여 공부하려면 뭘 공부해야 된다? 한족의 왜곡된 역사를 배워야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족, 중국 쪽의 역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왜곡된 것이다.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오히려 비하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과 일본은 뻥튀기를 해서 막 왜곡해가지고 오히려 다 부풀리는데 우리는 부풀리는 게 아니라 사실도 인정하는 축소를 시켜. 좀 이상한 민족이에요. 이상한 민족이에요.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뭐로부터 시작하냐. 중국 한족의 기원과 뿌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중국은 중화민국의 약자예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손문이 그렇죠. 1911년에서 12년 사이에 혁명을 일으키죠. 그 전까지는 왕정이었죠. 그래서 민주공화정으로 우리가 좀 하자해서 그래서 손문은 중국의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중공이든 중국 대만이든 사실은 그들의 국부예요. 국부 손문. 그래서 그때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처음 쓰여진 거예요. 중화민국, 중국.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지 않나요? 중국. 가운데 중에다가 나라국이란 말이에요. 왜? 가운데 중은 왜 중국이라고 했을까? 온 세상에서 지네들이 중앙이에요. 야, 대단한 민족이에요. 자기네들 일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단어가 중화민국에서 왔는데 그 근간을 이 사람들은 중국 민족은 한족의 근간을 이룬다.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통 학자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제 중국은 55개 소수 민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는 우리 그 북쪽에 있는 조선족까지 포함해서 소수 민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국 13억, 지금은 더 늘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5억밖에 안 되는 얘기도 있고 이것도 싸게 되는데 어쨌든 13억 중에서 한족을 차지하는 게 보통 80%로 잡습니다.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과연 이게 사실일까? 그러면 한족, 화하족이 80%고 나머지 20%가 소수민족이냐? 이거 엉터리예요. 진짜 한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18%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수도심신에 교수로 있는데 중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그분이 연구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한족이라고. 근데 사실 이 한족도 종족 개념이 아니라 문화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잡종이에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붙이기가 어려운 문화 개념. 왜 그렇게 변질됐는가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18%가 한족이라고 대충 부를 수 있다면 대부분이 누굴까요? 소수민족이 92%인데 82% 어쨌든 동이족의 계열이라고. 물론 그동안 많이 섞였겠지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왜 한족이라는 사람이 18%고 그럼 자기들은 왜 80% 할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80% 이상이 대부분 동이족 계열이에요. 물론 섞였지만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납득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화하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황하 문명이잖아요. 황하 문명을 갖다가 창달했다 그러는데 이때가 BC
2000년경이에요. 그러면 중원 땅의 초기에 있었던 제국이 여러분들 배웠죠? 환국, 배달국, 고조선인데 이들 나라는 벌써 BC 7197년 맞나요? 예. BC 2000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겠지만 요하 문명이라고는 홍산 문명이 벌써 BC 3500년까지 올라가요. 3500년에서 3000년. 그러니까 황하 문명보다 1000년에 앞서고 사실 황하 문명을 만든 사람도 화하족이 아니라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라고. 당연히 한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서서히 부상하고 중원 땅으로 진격해 올라가기 시작한 남쪽에서 올라가게 한 게 BC 2000년이니까 당연히 동이족이 주도했죠. 그러니까 중원 땅의 상고시대는 화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족과 동이족은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그들 문화 자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동이족은 무슨 문화인지 알아요? 온돌 문화예요. 어릴 때는 그 온돌 때문에도 따뜻했지만 연탄가스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돈도 많이 들였죠. 네. 근데 화족은 그 중국인들은 온돌 문화가 아닙니다. 침대 문화입니다. 달라요, 개념이. 그들이 지금 한국에 뭐 김치다, 뭐 한복이다, 이거 다 자기네 입고 나는데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절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시도독은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역사 도둑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역사를 전문적으로 도둑질했던 사람이 누구냐? 전환시대에 중국에서는 그 사성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성자, 사마천, 사기. 거기 보면 그 133권인가? 엄청나죠? 그걸 뭐냐? 동이족의 역사를 한족의 역사로 탈바꿈하게 해서 무진애를 썼던 역사 기록.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완벽한 거짓은 못합니다. 그 사서, 그 사마천의 사서, 그 사기를 가지고 그 안에 요소요소에 보면 동이족의 기록을 다 자기가 해놨어. 자기가 입으로 스스로. 그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한국 사람도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덕일이라는 분. 자, 사기 2000년의 비밀. 사마천이 만든 중국사.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창조니까. 역사는 창조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역사의 기본 지식인데 이 사람은 사마천은 창조했어요. 만들어냈다고. 동이족의 역사를 모로 한족의 역사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마천의 사기를 전부를 다 연구한 거예요. 그쪽 분야의 책을 다 출판했어요.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사기쳤다. 사마천에. 그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시도독과 역사도독은 절대 불가능하다. 언젠가는 들통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서량지 대만대학교에 중국 사전사화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전사화라는 게 뭐냐? 그 원역사, 상고시대의 역사에 내려오는 어떤 그 서로와 비슷한 거를 만들어낸 건데, BC 2000년경 한족이 중원동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BC 2000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황하 문명에서 BC 2000년부터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누가 중원 땅에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북부, 남부 중원 땅 전체에는
그때 봉이족이 지배하고 있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이 역사학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보면 다 나오거든요. 봉이족이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경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 여기 그 지우는 거 어디 있죠? 좀 지워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진화족이라고 그래요. 이제 중국인들을 우리 차이나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차이나인데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진화라고 해요. 진화. 네. 진화족이라고 해요. 자, 진화족인데 이 가지지자를 써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니까 나는 이제 나라방자, 진화, 나라, 가지지자, 그 한족을 의미하는데 이 진화족이라고 해요. 진화. 이렇게 진화 이게 산스크리트어예요. 진화족. 중국을 이게 뭐냐면 이게 가지지자잖아요. 곁가지 나라. 본가 아니다 이거. 곁가지 나라. 중국이 원래는 중원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흐름 속에서 곁가지로 변방의 나라였다. 이거는 공자도 인정을 했어요. 군자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가? 거의 군자의 나라는 어디일까? 그때는 고조선 뭐 이렇게 고대 시대니까 우리 한민족, 봉이족이 사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봉이족을 볼 때는 경외로운 민족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족. 왜 그럴까요? 중국이 BC 2000년 이후에 중국 땅으로 진출하기 전에 그 땅에 이미 수천 년 동안 누가 자리하고 있었다? 환국. 그 다음에 배달국. 그 다음에 고조선이 이미. 그래서 중국의 상고사에 대한 연구를 보면 환국과 배달과 고조선에 대한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진시황 때, 그렇죠? 진시황 때 군서경유라는 게 일어납니다. 군서경유가 무슨 뜻이에요? 군서. 그 진시황이 인정하는 자기의 사상 아닌 걸 다 태워버렸어요. 안타까워요. 그때 우리 한국, 배달국, 고조선에 대한 우리 중국의 상고시대 역사는 다 우리 동이족의 역사거든요. 동이족의 역사인데 진시황 때 다 태워버렸어요. 갱류는 뭐예요? 유학자들을 갖다가 그냥 생채로 매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서갱류라고 합니다. 지네들 이게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러시아 인류학자가 있어요. 시로코프 고로프라고 하는 분이 중국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BC 3000년경 동이족은 이미 황하강의 중류와 하류에 살았으며 진화족은 이보다 1500에서 2000년 후에 동방천자 배달국 치유가 다스린 동이족의 나라인 강회 지방에 진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원 땅을 동이족이 지배했다. 또 중국의 란저우 대학의 생명과학원의 사소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족과 소수민족의 유전자를 몇 년 동안 연구해 봤는데 이 한족은 유전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동이족인 우리 한민족은 유전학적으로 존재해요.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게 나와요. 한민족이라는 고유의 특성. 근데 한족은 없어. 독특성이 없어. 그냥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이 실체를 알아야 돼. 한족이 중원 땅을 지배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동북공종이 나오고, 그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참 이게 한족이라고 하는 게 혈통 개념이 아니라 뭐다? 문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서 화이간이라는 거예요. 화이간. 화는 이제 그 화하민족인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동이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동이족이 그 화하족과 동이족의 사실은 갈등이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 화관이 언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결성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화족의 후예인 한족이다. 이 자의식을 갖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주나라 때. 자, 그 주나라 위가 뭐죠? 하은주죠? 하은주. 이들이 다 동이족 국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하은주, 이 3대 나라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오늘 나눴잖아요. 중국의 삼황오제와 하은주 계보인데, 이제, 하은주가 뭐냐면 고조선의 제후국들이에요. 고조선이요, 뭐냐면, 우리가 한국이, 9개 종족의 12 나라거든요. 9개 종족이에요. 9개 종족.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중앙아시아까지 차지하니까. 극동까지 해서. 근데 이제 고조선은 뭐냐. 물론 배달국도 그걸 이었죠. 배달국, 한국을 이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은 뭐냐. 이 구족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배달국 이은 고조선은 뭐냐? 적통자라는 거예요. 고조선에 우리가 직계 후손이 한민족이죠. 그렇잖아요. 고조선은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계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의 중간에 보면 고조선의 제후국들이 하은주예요. 이들 모두가 다 동이족입니다.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런데 주나라 시대에 이 동이족인 주나라 시대에 하나라를 이어받은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복자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무슨 행보일까? 우리는 한족이다는 거.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3개월 후에 우리가 일제의 일본의 그들의 왜곡된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이제 오늘은 중국에 대한 얘기 하는데, 일본서기라고 있어요. 일본서기. 가장 일본 역사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와 같은 책인데, 일본서기를 쓴 주체가 누군지 알아요? 백제에서 건너간 왕족이에요.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건 언제나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주류를 이룬 사람이 다 한민족이에요. 고조선, 제가 역사를 공부해 고조선 때 넘어갔죠. 고구려 때 넘어갔죠. 또 백제가 멸망해서 넘어갔죠. 가야에서 넘어갔죠. 신라가 또 멸망해서 넘어갔죠.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아니에요. 전투민족이에요. 그 원토민들을 다 그냥 제압시켜버리고 뭐 천황도 되고 그 다음에 쇼군도 되고 뭐 난리가 나는 건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일본에 건너간 우리 백제 후손들이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끊었어. 자기의 그 과거의 그 뿌리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일본 사람이다. 똑같이 미국의 여러분 그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잉글랜드는 영국이고 그걸 미국은 뉴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뭐라 하냐면 영국의 식민지예요. 이게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 미국에 정착하면서 청교도들이 자꾸만 영국에서 이제 세금 내라 막 관여하니까 독립전쟁 하잖아요. 독립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 그래서 우리는 영국하고 관계없어. 우리 미국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독립.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지금 똑같아요. 주나라도 하은주 다 고조선의 제후국들이에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주나라 시대에 와서 이거를 우리는 동이족 아니야. 이때부터 한족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한족의 개념이 나온 것은 뭐냐? 춘추 전국 시대를
중국에서 주나라죠, 일본. 두 번째는 뭐냐, 춘추 전국시대에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죠, 그렇죠?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해서 이때 이제 두 번째 화하족 개념이 형성됩니다. 화하족 개념. 여러분, 진시황이 뭘 쌓았죠?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쪽, 남쪽이에요. 자,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동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남쪽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가 동이족이 왜 만리장성을 쌓았을까? 끊임없이 동북방에서 동이족들이 치고 내려오니까. 사실 동이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사실은 진시황도 한족 아니에요. 동이족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족이라는 개념은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18%밖에 안 된다. 대부분 다 동이족이 쟤네들끼리 분열하고 싸우고. 만리장성도 동이족을 맡겼는데, 그러니까 이 동이족이 보통 민족은 아니에요. 기만민족에다 싸움 잘하지. K방선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전투 개념, 전투 민족이라니까요. 무서운 민족이에요. 아니, 평소에는 인자하지. 열받으면 일당 100이요. 나 하나 죽을 땐 너희들 100명을 죽이겠다. 아, 진짜라니까. 무서운 민족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민족을. 그래서 어쨌든 그 첫 번째는 이제 주나라고, 두 번째는 한나라죠. 한나라 맞아요? 진시황. 진나라죠. 진나라 때 진시황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제 한나라가 최후 통일을 합니다. 전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유광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때, 요때 최종적으로 한족이라고, 한나라의 한을 따서 한족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알겠죠? 발전. 제일 먼저 어디라고? 주나라. 그 다음에 진시황의 진나라. 세 번째로 한나라 때 한족이라. 그러니까 한족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화 개념으로서 어떤 정치 구도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결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진한 때, 전한 때 사람이었던 사마천의 사기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한족의 개념, 동이족의 역사를 뭐로 다 편집? 한족의 역사로 다 편집시켰다.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화이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제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동이족에 대해서 얘기해요. 동이족이 도대체 우리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자, 동이족은 어떤 존재일까? 넘어갑니다. 자, 보통 동이는 뭐예요? 동쪽에 이거 맞나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예, 좀. 여기서 이가 무슨 뜻일까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오랑캐. 왜 오랑캐라는 말을 썼을까? 왜냐하면 화족인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오랑캐예요. 오랑캐는 뭐예요? 오랑캐가 뭐냐고요? 오랑캐가 뭐냐고? 침략. 이게 야만족 비슷한? 이거는 우리는 그 문명인이고 오랑캐는 침략에서 약탈하는 뭐 그런 바이킹들 같은, 네, 뭐 그런 아주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거죠. 오랑캐. 그 동이족을 뭐로 봤느냐? 오랑캐로 본 거예요. 동쪽의 오랑캐 무리. 그러니까 아주 야만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중국 사람들이 가운데 중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중심이야, 세상에, 역사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오랑캐들을 정리해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서쪽에 있는 오랑캐, 북쪽에 있는 오랑캐, 남쪽에 있는 오랑캐. 그래서
그걸 동서남북의 각 방위로 동이, 서융, 남만, 북쪽, 오랑캐라는 거. 이게 다 동이죠. 이게. 예, 그렇게 방위 개념을 첨가해서 한족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족은 중원 땅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황하 문명을 갖다가 발전시켜서 중원 땅을 발전시켰던. 그래서 위에 그 오랑캐족인 동이족들이 한 저 동북방 만주 쪽이나 뭐 요하 지역 이거는 아주 그 야만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 왔다. 근데 그게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동이족이 뭐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라고 하는 건 각골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라는 건 없었어. 동이족이 중원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각골문을 남긴 은을 멸망시킨 주나라 때 금문이라는 게 있어요. 금문. 아까 뭐라 그랬죠? 주나라 때부터 화하족, 한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문에 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자기 한족과 대비되는 좀 열등한 존재로서. 후안에 허신이 편찬한 자전이라고 있어요. 한문을 갖다 해석하는 서려문자에 보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이평야, 종대, 종궁, 동방지이냐. 이게 이걸 해석하면 뭐냐? 이라고 하는 것은 평을 뜻하고 글자의 구성은 대와 궁으로 이어져 동방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동이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걸 해석해 놓은 거지. 그럼 여기서 평에 대한 해석이 뭐냐? 한마디 뭐 여기 뭐 복잡한 학자들 얘기인데 이거 들어도 나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고 뭘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평이라는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어지러움을 바로잡는다. 평평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이족이 평평하게 하는 민족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신의 뜻에 따라 세상의 어지러움을 바로잡아 복이 되게 함에 있다. 멋있죠? 여기서 신의 뜻이라는 거. 이제 동이족에게 붙여 있는 가장 중요한 이에 대한 개념이 평인데 이게 신의 뜻을 수행하는 거죠. 신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 황국배달구 고조선의 국시가 뭐라고요?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를 이 안에 함축하고 있어요. 자, 홍익이 뭐예요?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뭐로 해석했죠? 인류 구제. 제세이화는 뭐예요? 세상을 이치로 밝게 한다. 그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관점은 세계 선교예요. 이미 이 안에 동이족의 의미 안에 홍익인간과 제세이와의 그 국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홍익인간은 제세이와라고 하는 그 안에는 뭐냐? 그걸 포함하면 하나님의 천손자손이라. 하나님의 천손의식이 황국시대 배달구 또 동이라고 하는 이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요. 자, 그런데 종대라 그랬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어평서야, 종우, 종팔이라고 하는데, 이 종대에 대해서 좀, 동이족에 대해서 해석하는 얘기인데, 이 종대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잘 모르죠, 이게. 이게 원래, 요 종자, 여러분들이 한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종이거든요. 이게 종. 이게 뭐예요? 섬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원래의 그 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사람이 둘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종이라 그래요. 이것과 같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어지린이 그 공자의 핵심 사상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두 개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문에 여기 보면 굉장히 그 설의 문자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어지리는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 인변에다가 두 이자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둘이 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동이족의 정체다. 그게 바로 동방지인야. 동방의 동이족이 이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설의 문자에 그 동이족에 대한 여기 해석이 나오는데 원문은 읽지 않고요. 해석할게요. 오직 동이만이 대를 따르는 대인이다. 동이의 풍속은 어질고 어진 자는 장수함으로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다. 이거 공자도 한 얘기예요. 생각건대 하늘은 크고 존귀하고 땅도 크고 존귀하며 사람 역시 크고 존귀하다. 누구다? 한민족을 그렇게 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세기 말에 들어온 그 서양인들이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 남자들 보니까 너무 준수하게 보여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민족의 피에는 서양인의 피가 좀 저도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코가 오똑하잖아요. 저 백시인데 저는 백시 이런 얘기 백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중국에 백시가 많거든요.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눌러 앉아서 우리가 그 백시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귀족 왕족들이 많아. 뭐 이분도 무슨 뭐 세종대왕의 뭐 전주시의 뭐 맷대손, 저쪽에도 뭐 김수호왕 이러고서 뭐 나는 명함을 못 내려고 그러는데 기가 팍 죽다가 환단고기를 연금해서 뭐냐 백씨가 고조선의 왕족이래. 거기 그 기둥이 이제 농담반 진담반인데 어쨌든 우리 한민족이 선교사들이 일치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좀 귀족티가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민족의 씨앗이 동이족이 좀 귀티나고 뭐 군자같이 생기고. 네. 자,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냐? 이처럼 크고 존귀한 힘을 나타내는 대는 사람의 형상을 본뜬 것인데 이의 옛 글자는 대에서 유래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해요. 군자는 동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동이처럼 행동하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종대종궁 동방지냐를 선문해자에서 허신이 이를 대와 궁의 합성어로 주의했어요. 다 이제 넘어갑니다. 해석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동이족은 대의를 따르는 군자로서 존귀하고 어진 동방지인이다. 이걸 여러분 그 동의를 어떤 사람은 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요거가 뭐냐면 활이에요. 활. 그래서 큰 활을 쏘는 사람, 그러니까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거는 그 한문만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활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냐? 이 자형이 각골문에서 근문 1, 2, 전문 등 시대별로 이렇게 변형하는 데 거기서 나온 건데 이 각골문에서 2의 본래의 뜻은 활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동양 최고 각골문 번제 유창근 박사에 의하면 2의 각골문은 당나라 두가 저술한 통전에 나와 있는데 걸터 앉은 자라는 뜻이에요. 걸터, 의자에 걸터 앉은 자. 그래서 이것과 같은 단어가 뭐냐면 시자예요. 여러분 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의자가 생겼지 않았어요?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 거. 그럼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종일까요? 왕이나 제사장. 그래서 신은 제사 지낼 때 신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이 동이족이라는 거는 천손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환국, 배달국, 고조선 이때 왕들은 다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천부경 3일신고 참정개정을 연구해봤더니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3일차 하나님을 가르치고 인격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천부경 3일신고 참정개경의 말씀을 수시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 이 환국 배달국 고조선 동이족이 세운 이 나라 백성들이 선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고시대부터. 이 화하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사장 족속이다, 천손이다, 이게 벌써 동이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미 함축되어 있다. 천민사상, 하나님의 민족, 선민사상보다 더 선택받은 민족보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천손 자손이라는 게 더 참 놀라운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기 각주에 있는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위중국 휘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역사를 변질시키는데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위중국 휘치라는 뜻이 뭐냐? 중국을 위하여, 중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 명예를 갖다 훼손하는 거는 다 삭제하거나 다 변결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족이 전쟁에서 피했다고 하지 않아. 승리했다 이렇게 봤다. 그걸 위중국 휘치, 중국의 수치를 갖다가 역사 왜곡이죠. 예. 이게 이제 공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공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은나라의 그 왕족의 후손으로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중국 화하족에 물들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공자가 조선한 춘추에 노나라 사관을 다 조작합니다. 춘추라는 거를 공자가 썼는데 자 조작해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그거를 막 버무려서 왜곡된 그 단어를 써요. 참,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위중국 휘치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미 중국 역사에 이 거짓말하는 게 익숙해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중국의 수치스러운 일을 감춘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역사에 있어서. 중국의 수치스러운 일을 감춘다. 그래서 중국이 타민족이 패배한 거 다 없애버려요. 승리한 것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중국 역사가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춘추 필법이라고 하죠. 추는 뭐예요? 봄이죠. 추는 가을이죠. 춘추가 뭐예요? 역사죠. 역사 해석하는 기본 원리 이렇게 권장할 수 있죠. 춘추 필법. 공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것을 누가 그대로 따라했을까? 전한시대의 최고의 역사인 사마천 본받습니다. BC 145년에서 BC 91년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 역사의 아버지예요. 사성이라고 그래요. 역사학의 성자. 그런데 이 사마천이 조선한 사기는 가장 오래된 그 중국 역사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황제 시대부터 조금 이따 제가 얘기했습니다. 황제가 누구냐? 중국 역사의 최초의 시조라고 봅니다. 황제. 여기서 황제는 엠퍼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를황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황이 사람 이름이고 제는 이제 황제라는 뜻인데 황제부터 무제. 무제는 누구죠? 한무제죠. 한무제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몇 권을 기록했느냐? 어마어마합니다. 130권. 이 황제로부터 무제까지 130권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뭐냐? 동이족의 역사를 어떤 역사로 다 변개시켰어요? 한족의 역사로 다 바꿔버렸어요. 대단합니다. 조작했어요. 그래서
조작했는데 이 역사서를 쓰는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편연체 방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세요. 편연체. 두 번째는 기전체예요. 여기 편집한다는 뜻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는 연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역사 시간별로 기록하는 거죠. 기전체는 전기 쓰듯이 스토리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편연체와 기전체 가운데 어떤 게 왜곡이 더 쉽게 될까요? 당연히 기전체죠. 역사 시간별로 쓰면 이거 왜곡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약간 변질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아요. 기전체예요. 자,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는 편연체일까요? 기전체일까요? 기전체예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스토리텔링이 강하니까 막 꾸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왕조실록은 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편연체입니다.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왕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왕이 좋은 일은 나쁜 일 밑에 사관들이 둘이서 꼭 우리 역사물 보면 둘이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한테 보여주잖아요. 사관들이 쭉 밤에 퇴근하기 전에 모여서 그것도 토의합니다. 어떤 거 빼고 어떤 거 정리할 건가.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그건 그 사고에 보관하는데 왕도 보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유혹을 받겠지. 왕이. 역사의 후손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물론 아무래도 사관도 인간인지라 막 협박하고 뇌물 주면 조금 바뀌긴 하죠. 세조실록 많이 바꿨어요. 세조실록이 많이 바뀌었다네요. 협박하고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세종실록은 태조부터 군주 태조부터 25대 철종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가 썼다는 것 때문에 역사를 인정을 안 해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이게 광범위하냐면 1893권에 888책이에요. 조선 왕조실록. 이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객관적, 편연체, 기전체는 주관적. 사마천의 사기는 주관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화하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대에 이제 사마천이 오제본기라고 하는 책에서 중국사의 시작을 뭐로 시작했다고? 황제로, 황제. 얘가 한글자 황제, 누르황. 황이 이름이죠. 황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도 의심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해석이냐.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눠드렸죠?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자, 이거부터 조금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배달국이 있고 제후들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배달국도 여러 나라들 또 그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주지, 영주도 왕이 있고 그 밑에 각 지역마다 영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그래서 삼황오제가 있습니다. 배달국 시대 삼황오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겠는데 중원 땅의 배달국 시대에 제후국이 다스리는 가운데 3명의 황제가 있고 5명의 오제.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요? 동이족, 근데 사망이 누구냐면 태오복희, 염제식농, 황제헌운. 외워두세요. 외워두지 않으면 그냥 읽으세요. 이게 연도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의 제후국들의 황제예요. 태오복희, 염제식농, 황제헌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황제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럼 질문 여기. 그럼 왜 태오복희나 염제신농은 왜 언급을 안 하고 황제로부터 했을까? 이유는
태호복희나 염제신동은 너무나 뚜렷하게 동이족이라는 증거가 다 사료에 있기 때문에 그거 빼버린 거예요. 삭제하고 황제 혼원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황제 혼원에 대한 것도 완전히 삭제했냐? 아니에요. 배달국에 치우 천왕과 치우 천왕이 있어요. 치우와 황제 간에 오랜 세월에, 그러니까는 치우는 배달국의 황제고, 그 제후국의 또 황제가 이제 황제인데 암투가 있었죠. 뭐 치고받고 이겼다가 패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황제도 동이족이에요. 그런데 사마천이 이 황제를 갖다가 중국 역사의 시조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다 넘어갑니다. 황제부터 했는데, 이제 진짜로 그 양심 있는 학자들 있잖아요. 사기는 그 서진의 황보필이라는 역사학자는 제왕세기에서 사망도 수록합니다. 삼황. 그 다음에 사망도 수록하고 황제가 아니라 소호부터 시작해요. 자, 동이족의 오제에 대해 썼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호금천, 조눅고양, 제곡고신, 제요도당, 제순우유. 네, 다 처음 들어보는 걸 거예요. 뭐 역사에서 배워본 적이 없죠. 여기서 제요도당은 우리가 좀 알 거예요. 요임금 알죠? 예. 네, 그 요임금을 얘기해요. 요임금의 풀네임이에요. 제순유는 누구냐? 순임금이에요. 그 중국의 역사에 보면 요임금, 순임금을 굉장히 성군으로 봐요. 굉장히 거의 성자로 보죠. 그런데 신화적인 존재로 보죠. 요임금과 순임금을. 그 제요도당, 제순유인데, 근데 그 위에 또 있는 거예요. 뭐죠? 아까 소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 그 다음에 제요도당, 제순우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태호복희, 염제신동, 황제 헌원에서 그 사마천이 누구부터 시작했다고? 황제 헌원. 그럼 태호복희, 염제신동은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이족에서는 소금천도 또 삭제해버렸어요. 소금천이 누구냐면 황제의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전욱부터 시작해. 지 마음대로예요. 이게 창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누구냐? 전욱고양은 소호와 전욱은 큰아버지와 조카 관계예요. 이게 이제 이런 그 조카 관계를 모르면 제 책만 가지고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제곡고씨는 누구냐? 황제의 증손자예요. 아버지는 교국이에요. 그러니까 전욱과 제곡은 당숙과 조카 사이다. 이렇게 하면 대충 흐름은 알겠죠. 그 다음에 제요도당은 제곡의 아들이에요. 근데 제순우유는 이 계보에 들지 않아.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왜 순임금이 황제가 됐을까? 워낙 뛰어나고 그래서 황제가 된 거예요. 이 계보를 따르지 않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다 황제, 또 소호, 또 교국, 이게 다 연결돼 있죠. 황제가 누구예요? 동이족이래요, 동이족. 근데 이걸 갖다가 한족의 역사로 변질시키다 보니까 뺄 건 빼고 부실고 붙여가지고 이상한 중국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다 누가 들어냈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분이 이 사마천의 그 책을 다 연구한 거예요. 이분이. 또 번역을 다 했어. 그 뒤에 나옵니다.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사기더라. 그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그래도 양심 있는 중국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아, 사기 틀렸다. 사마천에서. 이제 그 서진의 황보필의 제왕서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도 인정하고 황제가 아니라 소호부터 오제의 첫 번째로 다 인정하고 역사의 그 발언틀을 세운 사람이고요. 또 사기 세근이라고 하는 걸 편찬한 당나라의 사학자 사마정은 역시 사망을 삭제한 데 불만을 묻고 복희 여호와 신농을 갖다가 사망 본기에 또 기록해 놓아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다 사기를 쳤지만 그 중에도 중국의 역사학자들 가운데 지금 제가 이 언급한 이 중국 역사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원하려고 애를 쓴 학자들이 있다. 근데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과연 한국 역사학자들이 아나요?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천, 존읍고향, 태호복희, 영재신노가 언제 어느 처음이죠? 그럼 우리는 뭘 배운 거야? 엉터리만 배운 거야. 고매우소. 고매우소. 네. 그렇지. 질먹무늬 토기하고 빗살무늬. 빗살무늬 토기. 그게 뭐가 의미 있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석기, 신석기. 아니, 구속기, 제가 연구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저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난 다 있어. 과학, 철학, 역사 다 있어. 여러분, 구속기, 신석기, 이것도 엉터리예요. 처음에 이제, 구속기는 뭐냐, 이게 30만 년 전이래. 30만 년 전에. 막 높이 뛰어가. 이때 뭐,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언스, 뭐, 국경원인, 다 엉터리예요, 그거.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침판지에서 유인원인데 이게 진화론에 근거해요. 왜 구석기하고 신석기, 석기는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때 신석기 때 비로소 인류가 나타나요. 그때가 언제냐? BC 1100년 정도예요. 1100년. 1100년. 예, 1만 년. 네, 1만 년, 1만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요때 사실은 신석기 시대가 인류가 시온이에요. 아담이 창조됐던 거예요. 구속기는 이거는 가상의 현실이에요. 없어요. 제가 이걸 밝혀냈잖아.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학교에서 구속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이게 유인론이야. 심판지에서 약간 발전한 그 인간하고 진화론적으로 자꾸만. 그냥 엉터리예요. 그만큼 세뇌가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덕이 쓴 거에 보면 사기 2000년 비밀에서 사마천이 실제가 아닌 한족을 만들어냈다. 창조해낸 거예요. 한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동이족의 역사인데 창조해내서 그렇게 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이제 그 이덕일이라는 분이 쭉 얘기합니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사기 원전을 가지고 다 자기가 독파했다는 거야. 야, 대단하지 않아요? 다 보더니, 이게 다 가짜더라. 가짜예요. 여기 보면,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소금천의 후예라고 믿습니다. 소금천이 뭐예요? 금시죠? 김씨예요, 김씨. 김씨의 원조라고. 그게 삼국사기에 나와요. 소금천의 후손이라고. 한 5분 남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소금천은 너무나 유명한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에요. 근데 이거 동이족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사마천이 떼버린 거예요. 근데 황제도 동이족인데 어떡할 거예요? 다 동이족인데.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 시간이 다 돼서 화의관을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화의관이라고 하는 거. 화의관이라는 거는 고대 중국인이 만들어낸 한족 중심의 세계 질서, 중화 사상. 화라는 건 찬란한 문화. 찬란한 문화를 한족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오랑캐를 해서 그 얘기가 좀 여기 쭉 다시 반복이 되네요.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인데 이렇게 파면 팔수록 자꾸만 한족의 역사가 아니라 동이족의 역사가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파면 팔수록 화하족이라고 하는 화하족의 직계 후손은 한족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역사에도 없고 고고학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거지.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 역사 왜곡의 달인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자, 끝내면서 제가 한마디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열등의식이죠. 열등의식이에요. 이 개들이 겁이 나면 심하게 짖죠. 얘가 무서워 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자, 사마천이 쓴 공자 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범죄는 없는 거예요.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은나라 사람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7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은나라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운족. 딱 봉이족의 제국. 봉이족. 그냥 고조선의 제후국들이에요. 예, 고조선의 제후국. 하왕족. 하왕조가 나오죠. 하왕조가 나오는데 고조선의 제후국들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고조선의 제후국. 황제 창의 여기 다 나오죠. 창의는 황제의 둘째 아들이고 존욱은 창의의 아들이고 고는 존욱의 아들이고 우는 곤의 아들. 우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이족이죠. 제왕계보가 황제, 존욱, 제복, 요, 순, 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은나라는 상왕이 만들었어요. 상족의 시조 설의 14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설의 아버지가 오제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황제의 증손인 제국이죠. 그러니까 은나라 왕조도 동이족이 세운 겁니다. 자, 고조선의 제국 주나라 보죠. 주나라 시조 후직을 제국의 아들이라고 해요. 제국은 소의 손자예요. 근데 제국의 아버지가 후직의 할아버지는 교국이에요. 교국은 제국의 아버지이자 후직의 할아버지이고 요와 설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동이족이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아무리 그 사마천이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동이족의 역사를 한족의 역사로 바꾸려고 발을 친다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넘어가서 놈이 못된 놈이. 동이족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는 이러한 그 사마천을 중심으로 한 동이족 배달국의 제국의 삼왕오제 그리고 고조선의 제국의 하운주에 대해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100%는 모르더라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역사가 이 거짓의 역사, 중국의 역사가 이렇게 되고 있겠구나. 이걸 이렇게 첫 시간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